안녕하십니까? 45년째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거나 발목이나 다리가 자꾸 붓거나 말이죠. 지난달 제게 찾아온 71세 박미숙 할머니는 위의 모든 증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 크레아틴인 수치가 4.8mg/dl로 정상인의 5배가 넘었습니다. 의사들은 2주 후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 할머니는 5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있었지만 내가 물을 조금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변 거품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적신호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이 50% 이상 망가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70% 이상 손상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150명이 새로 투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95%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라고 말해요. 신장병은 정말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렇지만 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냉장고 속 3가지 재료를 3개월간 꾸준히 드셨거든요. 그 결과 크레아틴인 수치가 1.2mg/dl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선생님, 정말 꿈만 같아요. 투석받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박 할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원인과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 김 과장님은 35년간 진료를 해온 전문의였습니다. 베테랑 의사였지만 2주 전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회진 중 갑자기 어지럽다며 벽에 기댔어요. 그날 오후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더니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5.2mg/dl로 이미 신장 기능이 80% 이상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35년간 신장병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가 정작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특별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하거든요. 다른 장기들과 달리 간은 70%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지만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절대 재생되지 않아요. 마치 깨진 유리컵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 신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짠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염분도 문제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독소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 그리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들이 신장을 24시간 공격하고 있거든요. 소화불량도 신장병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음식이 뱃속에서 썩으면 독한 가스가 나와서 그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4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신장병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냉장고 속에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재료가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신장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심지어 환자들도 진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짠 음식을 적게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런 뻔한 얘기만 듣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신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제게 찾아온 76세 정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10년 넘게 싱겁게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속에 신장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첨가물이에요. 라면 하나에만 20여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거든요. MSG, 아질산 나트륨, 인산염. 이런 것들이 신장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는 농약 잔류물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채소와 과일에도 농약이 남아 있어요. 특히 한국은 농약 사용량이 세계 상위권이거든요. 이 농약들이 20년, 30년 쌓이면서 신장을 서서히 파괴해요. 세 번째는 중금속입니다. 참치, 고등어 등 큰 생선에는 수은이 축적되어 있고 오래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납, 미세먼지 속 카드뮴. 이런 중금속들이 신장에 쌓여서 독성을 일으킵니다. 작년에 제게 온 73세 박할머니는 평생 건강식만 드셨어요. 현미밥, 나물, 생선. 그런데 신장이 나빠져서 오셨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30년간 드신 현미에 축적된 농약 때문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단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죠. 이때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설탕 공격을 받아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단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도 혈당 스파이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흰밥, 흰빵, 떡은 설탕만큼 빨리 혈당을 올려요. 과일 주스는 과일보다 10배 위험하고 요구르트는 유당과 첨가당의 이중 공격을 하죠. 71세 김할아버지는 당뇨는 없으셨지만 아침마다 드신 바나나 2개가 문제였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바나나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염증도 신장을 태워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신장을 공격하고 특히 노년층은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신장을 망가뜨려요. 밤에 잠을 못 자면 염증 수치가 3배 올라가요. 신장은 밤에 해독 작업을 하는데 잠을 안 자면 독소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변비도 문제예요. 장에서 음식이 썩으면 독한 가스가 나와서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까지 공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화가 안 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음식이 뱃속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썩기 시작해요. 이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신장까지 가서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 빨리 먹기, 과식, 야식. 이런 나쁜 습관들이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장내 세균이 균형을 잃으면 나쁜 세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가서 신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최할아버지 74세는 폐렴으로 항생제를 한 달간 드셨는데 그 후 장내 세균이 망가지면서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다행히 장 건강을 회복하니 신장 수치도 함께 좋아졌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동료 의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원인을 치료하면 약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독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회복하면 약 없이도 신장이 좋아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70%가 약을 끊거나 줄였습니다. 장 건강을 회복하면 신장은 스스로 치유됩니다. 특히 우리 냉장고 속에 있는 3가지 재료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드디어 이 기적의 3가지 재료를 공개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투석 직전에 박미숙 씨를 구했을까요?
어떤 재료가 크레아틴인 수치를 4.8에서 1.2로 떨어뜨렸을까요? 그 첫 번째 기적의 재료는 바로 레몬입니다. 에이, 레몬이요? 그냥 비타민C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레몬이 신장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처음 레몬의 신장 해독 효과를 발견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신장병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매일 레몬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넣어 먹고, 생선에 레몬을 뿌려 먹고, 물에 레몬을 타서 마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레몬을 섭취하고 있었어요. 레몬이 신장을 구하는 첫 번째 기적은 독소 제거 능력입니다. 레몬 속의 구연산이 신장에 쌓인 독소들을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를 화학세제로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구연산이 신장 내부의 독소들을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요. 실제로 레몬즙을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의 소변을 검사해 보면 독소 배출량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염증 억제 능력입니다. 레몬에는 리모넨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신장의 만성 염증을 억제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 조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 기적은 혈관 청소 능력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거든요. 레몬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이 혈관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몬즙만 짜서 드시죠? 그런데 레몬의 진짜 보물은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몬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껍질째 드셔야 해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레몬 해독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레몬 반 개를 껍질째 녹즙기에 갈아서 미지근한 물 200ml와 섞어 드시면 됩니다. 녹즙기가 없으시면 강판에 껍질을 갈아서 레몬즙과 함께 드셔도 좋아요. 단, 반드시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후에는 레몬 소화 개선법을 활용하세요. 식사 후 30분 뒤에 레몬차를 한 잔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레몬 껍질을 얇게 점여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김할머니 73세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3.8까지 올라가서 곧 투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4개월간 레몬 해독법을 실천한 결과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 69세는 단백뇨가 심했는데 6개월간 레몬을 드신 결과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레몬과 생강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신장 혈액순환이 3배 이상 좋아져요. 레몬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3가 레몬의 비타민C 흡수를 도와줍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반드시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시고 하루에 레몬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를 사용하거나 드신 후 물로 입을 헹구세요.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묽게 타서 드세요. 레몬만으로도 효과적이지만 완벽한 신장 회복을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료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장세포를 재생시키는 두 번째 기적의 재료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엌에 항상 있지만 99%의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그냥 양념 아닌가요? 하실 텐데 마늘이 신장세포를 재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마늘의 신장 재생 효과를 처음 발견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즐겨 드시는 환자분들의 신장 회복 속도가 유독 빨랐거든요. 공통점을 찾아보니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김치, 쌈장, 마늘장아찌.
하루도 빠짐없이 마늘을 섭취하고 계셨죠. 그때부터 마늘의 신장 보호 효과를 본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늘 속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손상된 신장세포를 재생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마늘이 신장을 구하는 첫 번째 기적은 세포 재생 능력입니다. 알리신이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를 복구해줘요. 마치 찢어진 그물을 다시 엮어주듯이 손상된 신장 필터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장은 재생이 안 되는 장기라고 했는데 마늘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혈액 정화 능력입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이 혈액 속 독소를 중화시켜요. 특히 중금속 해독에 탁월합니다.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이 마늘의 황성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혈관 확장 능력입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거든요. 마늘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3배 이상 증가시켜요. 마치 좁은 길을 넓은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처럼 신장에 영양과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는 거죠. 작년에 제게 온 76세 최할아버지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4.2였어요. 이미 신장 기능이 75% 손실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알려드린 마늘 요법을 6개월간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크레아틴인 수치가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선생님, 마늘이 내 신장을 다시 살렸어요. 라고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마늘도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늘을 잘못 드시고 있거든요. 마늘의 진짜 힘은 생마늘에서 나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나오는 알리신이 신장 재생의 핵심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마늘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생마늘 한쪽을 으깨서 10분간 실온에 두세요. 이때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그 다음 꿀 한 스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꿀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동시에 마늘의 흡수를 도와줘요. 생마늘이 너무 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우유에 30분간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훨씬 줄어들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마늘의 매운 성분을 중화시키거든요. 저녁에는 마늘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 3쪽을 으깨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생강과 꿀을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마늘과 생강의 조합은 신장 혈액 순환을 극대화시켜요. 또 다른 환자인 71세 김할머니는 단백뇨로 고생하셨어요. 소변의 거품이 심해서 화장실 변기가 하얗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늘 요법을 4개월간 실천한 결과 단백뇨가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마늘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신장이 좋아지니까 기꺼이 감수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 조합도 있어요. 마늘과 양파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신장 보호 효과가 5배 증가해요. 아침에 마늘 한쪽, 양파 반 개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오메가3가 마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우려낸 마늘 오일을 만들어서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또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하루 2-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마늘차 형태로 드시거나 마늘을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마늘을 살짝 데치면 매운맛은 줄어들지만 알리신은 80% 이상 보존됩니다.
마늘의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마늘을 드신 후 우유를 마시거나 사과를 한 조각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파슬리나 민트 잎을 씹어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이 신장세포를 재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셨죠? 하지만 레몬의 독소 제거와 마늘의 세포 재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완벽한 신장 보호를 위해서는 세 번째 재료가 필요해요. 바로 신장 보호막을 강화하는 그 재료 말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기적의 재료와 함께 완벽한 신장 회복 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재료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가 신장 보호막을 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견과류가 신장에 좋다고요? 하실 텐데 견과류 속의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신장을 감싸는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견과류의 신장 보호 효과를 발견한 건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하면서였어요. 신장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거였거든요. 특히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를 드시는 분들의 회복 속도가 유독 빨랐어요. 견과류가 신장을 구하는 첫 번째 기적은 보호막 강화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가 신장을 둘러싼 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집 외벽에 방수 코팅을 하듯이 신장을 독소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항염 효과입니다. 견과류의 비타민 E가 신장의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요. 특히 만성 염증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혈압 조절입니다.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고혈압은 신장의 최대 적인데 견과류가 이를 예방해 주는 거죠. 지난해 제게 온 74세 박할아버지는 혈압도 높고 신장도 나빴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3.5였는데 5개월간 견과류를 포함한 3가지 재료를 모두 드신 결과 수치가 1.6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3가지 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하는지 완벽한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레몬 해독 드링크를 드세요. 유기농 레몬 반 개를 껍질째 갈아서 미지근한 물 200ml와 섞어 드시면 됩니다. 30분 후에 마늘 한쪽을 으깨서 꿀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와 함께 호두 3개 정도 드시면 완벽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견과류 1줌, 호두 3개, 아몬드 5개를 드세요. 식후에는 레몬차를 마시면 소화도 돕고 신장 정화 효과도 지속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늘차를 드세요. 마늘 2쪽을 으깨서 생강과 함께 우린 차에 꿀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브라질너트 2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한 환자분들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72세 김할머니는 3개월 만에 부종이 완전히 빠졌고 68세 이할아버지는 4개월 만에 소변 거품이 사라졌어요. 75세 정할머니는 6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료들 사이에 30분 간격을 두세요. 각 성분이 제대로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둘째, 충분한 물을 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규칙적인 시간에 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명상이나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 대신 아보카도나 올리브를 드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늘 양을 줄이시고요.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후에 드세요. 마지막 장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비법과 신장 건강을 평생 유지하는 생활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정말 마지막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3가지 기적의 재료와 완벽한 회복 프로그램을 배우셨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바로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먼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장 건강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첫 소변을 유심히 보세요.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고 거품이 거의 없어야 해요. 만약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색깔이 진하거나 탁하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거품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체크하세요. 작은 거품이 금방 사라지면 정상이지만 큰 거품이 오래 남으면 단백뇨 의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만져보세요. 눈밑이나 볼이 평소보다 부어 있다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발목 체크도 중요해요. 정강이를 10초간 눌렀다가 놓았을 때 자국이 남으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보세요.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저녁 2번 재보시면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체중이 2-3kg 늘었다면 몸에 수분이 축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갑자기 빠졌다면 탈수나 근육 손실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지난달 제게 온 69세 최할머니는 이런 자가 체크법으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선생님, 소변 거품이 평소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왔어요. 다행히 초기여서 3가지 재료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신장 건강을 평생 유지하는 7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체중 1kg당 30ml의 물을 드세요. 60kg이시면 1.8리터 정도예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라면 하나에만 소금이 4g 들어있어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을 줄이고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세요. 셋째,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적당해요. 60kg이시면 48g 정도죠.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이 빠져요. 넷째, 식후 혈당이 140mg/dl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흰밥보다는 현미,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시고 과일도 하루 2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다섯째,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신장 혈류량이 30% 증가해요.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도 좋습니다. 단,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워요. 운동 후 소변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생기면 강도를 줄이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신장을 직접 공격해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웃음도 좋은 치료법이에요. 하루 10분씩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50% 감소합니다. 일곱째,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반드시 주무셔야 해요. 하루 7-8시간 충분히 주무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적게 드셔서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로 크레아틴인, BUN, 단백뇨를 체크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신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고요. 60세 이후에는 MRA자 기공명 혈관 조영술로
신장 혈관 상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거나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신장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특히 부모나 형제 중에 신장병 환자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식이요법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재료와 생활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10년 젊어질 수 있어요.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유기농 레몬 하나 사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